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7월 30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도 이제 다 가고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한 4개월 뒤면은 8, 9, 10, 11, 12, 5개월이네요. 4개월, 5개월 뒤면 올해도 마감이 되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한 3개월 뒤면은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코트 입고 다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세월이 참 빨리 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가운데 세월이 빨리 가는 만큼 내게 저도 같이 빨리 쑥 커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화이팅입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미국 시장 마감한 것들 보다 보니까 한 방향이었네요. 미국 시장이 오랜만에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버리는 그런 쪽이었고, 21,300 뭐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꾸역꾸역 올라가긴 또 많이 올라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쪽에서 역시나 단기 지지권 테스트 안쪽까지 훅 들어왔습니다. 이게 나스닥의 지금 현실이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되면 또 만약에 정상적이라고 하게 되면 다음 또 월요일이 아니죠. 내일이죠. 그냥 또 지지받고 이쪽으로 훅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고민이 돼요. 혹시나 저거 이탈해서 밑으로까지 훅 내려오면 어떡하나라는 약간 걱정들이죠. 근데 뭐 걱정은 뒤에 벌어졌을 때 액션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걱정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은 또 단기 추세 안쪽으로 들어갔구나 라는 쪽들이고, 다우지수 마찬가지고 S&P 500 거의 마찬가지고, 한 시작이 거의 고가 부근, 거기다가 이제 종가는 욱 밀어넣는 모습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여기는 일단 또 뭐 다 관세기죠. 관세기인 것 같고, 아직까지 뭐 다른 나라는 됐습니다. 뭐 그렇게 저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이죠. 지금 보니까 상무장관은 아직 상무장관, 그 다음에 재무장관, 그 다음에 트럼프,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가는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까지 조금 아까 나왔던 기사까지 검색하게 되면 빨리 마지막 최종 협상안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기 가서 이제 또 협의해서 이걸 정리하고 이걸 이제 대통령한테 넘기고, 이런 과제형인데 거의 30일, 31일 이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아마 내일 정도쯤에는 8월 1일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긴장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제 여러 가지 뉴스와 흐름들과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만약에 잘 됐으면 이미 끝났겠지만 뭔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이재용 부회장까지도 가서 뭔가를 좀 뭘 던져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쪽에서 아마 이번에 반도체 관련된 쪽까지도 품목 관세까지 다 협의를 보려고 시도하는데, 그건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생각이고, 거기서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뭐 후문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정해라.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쪽부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노선을 정하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양다리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뭘 정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미국 쪽에 붙게 되면 중국이 그럴까 보니까 요즘에 엔터, 뭐 호텔, 관광, 화장품 뭐 이런 것들, 면세점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죠, 분위기가. 근데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거기다 군산 MRO가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잘 안 되는데 뭔가 좀 드라마틱한 딜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5% 업일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특히 농산물 적극적으로 NO 하다 보니까 20%에서 25% 관세 맞을 준비해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네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인도도 이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안 풀리게 되면 지연되는 거고요. 지연되게 되면 결국에는 그쪽에서는 세게 때릴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안 좋은 걸 생각하고 대비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15%, 한 개인적으로 17%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그건 뭐 제 생각이고요. 일단 15% 업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쪽에서 일단 잘해야 이제 15% 같아요. 근데 못하게 되면 그 업이다 라는 쪽에서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 나오고 처음에는 좀 높은 수치로 나온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충격이겠죠. 충격이 나온 다음에 그거를 또 어제와 같은 시장일 것 같아요. 한번 약간 우르르 빠졌다가 이걸 다 회복해서 이제 올라오는 이런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우르르 나온다. 그러면 사야 될 또 현금이 세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같은 변동성 큰 시대에 현금이 없으면 대응이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3200선 장 좋은데 무슨 현금 타령이냐. 이럴 때일수록 현금이 더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커지니까요. 어제 같은 날도 아침에 딱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당정 협의에 따라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양도세 관련된 쪽 나올 때 아침에 이제 와르르 저도 뭐 물론 거기다가 같이 대응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중기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와르르 빠졌다가 그 다음부터 이게 참참참참 돌아갈 때 그러면 잠깐 보자. 여기서 내가 뭘 사야 되지? 라고 해서 시장이 충격받았다가 돌아갈 때 뭘 대응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다게 되면 그게 가장 또 좋은 거고 그러면 액션이 들어갔을 때가 또 이제 하기 위해선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많이 올랐고 변동성 커지는 시장에선 그래도 현금은 좀 있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입만 털었네요. 네, 그런 쪽에서 또 보게 되면 달러입니다. 이제 매크로 지표 한번 좀 보게 되면은 달러 소폭 강세로 갔습니다. 98.6. 근데 오늘은 채권과 정반대로 가는 날이었네요. 달러 올라가서 이제 98, 99 여기를 시어머니에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대로 돌파 못하게 되면 또 밀릴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달러 강세 기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388원 뭐 그냥 큰 변화 없고요. 비트코인은 또 밀립니다. 이번 주가 그 코인 무슨 주간 뭐라고 해서 또 얘기가 나올 게 있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고점 영역이죠. 그렇게 해서 아마 11만 달러대 초반 정도쯤 가서 확인이 될 것 같아서 그건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의외로 특이한 게 10년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갑자기 2.8% 빠지면서 4.3대까지 훅. 그 결론은 지난번 4.4, 4.5는 4.5는 좀 그렇고 4.4 때도 만만치 않은 자리인 것 같다라는 쪽에서 여기 저항 때 밑으로 계속 내린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흐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전히 또 단기 채권 발행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9월 달까지는 계속 변동성은 좀 커지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금리가 이탈하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또 9월 끝나야 지금 SLR 규정 끝난 이제 어느 정도 적용되는 금융기관들이 나올 거고 거기다 그거 끝나야 FOMC 이제 금리 내릴 거다라는 쪽의 기대감들이 생길 거고 또 오늘 또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금리는 그렇게 내리지 않을까. 9월 이쪽으로 보면 이제 저희 왜 또 보니까 의외로 미국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사셨다가 지금 잘못 대응해서 지금 벌써 여기까지 올라와서 좀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일단은 그런 관점 쪽에서 물을 탄다고 하더라도 한 4.4, 4.5 쪽에서 좀 물 타서 이제 빠져나올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의외로 매크로 지표들이 좀 급등한 게 많아요. 유가도 69.2달러. 65달러대가 저항대였다가 툭 올라가고 이제 70달러대 들어갑니다. 보다 보니까 미국에 재고가 없네요. 미국에 의외로 재고가 많이 전략적 비중이 한번 쫙 팔고 나서 쫙 한번 또 방출하고 나서 그와 함께 미국의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적다 한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계속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물론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나온 변화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일단 가스 다시 반등 구리 원자재도 일단 반등합니다. 달러가 강세인 기조에 비하면은 다시 반등세. 그렇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가장 관건은 구리 같은 경우는 8월 1일 날부터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50% 품목관세 인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선물만 강하던 게 현물이 돌아오는지. 근데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선물이 맞는 것 같아요. 선물이 훨씬 더 반응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또 CME랑 LM이랑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미국 쪽이 더 우세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야간 선물은 뭐 그냥 약보합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 나오는 내용들 쭉 보게 되면 특별한 거 별로 없고요. 그냥 뭔가 경계 매물 때문에 우르르 밀렸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잘못했다 쪽이고 항상 시장이 흔들리면 요즘은 중소형주가 더 많이 흔들립니다. 우리도 그렇죠.
못 가면 코스닥 더 못 가고요. 올라갈 때 코스피가 또 한참 가야 그 다음에 같이 맞춰주는 정도. 그리고 앞으로 코스닥은 코스피, 예, 이거는 코스닥만 관련돼서 뭐 대응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알테오젠도 넘어가고 나머지 종목들 다 넘어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코스닥은 이제 지수로서의 의미는 많이 퇴색하는 것 같아요. 코스닥의 지수는 이제 보지 말자라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그냥 섹터, 시총 대형주 몇몇 종목들, 그리고 또 시총 10위까지 가봐야 시총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 네. 10조도 안 되는 종목들 몇 개 이렇게 쫙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코스닥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좀 그렇죠. 개편 좀 해야 됩니다, 이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나왔던 지표들 한번 볼까요? 뭐 관세는 뭐 그런 것 같고, 예, 지금 중국과는 90일 관세 유예 결정에 합의했다. 약간 지금 상황이 중국이 느긋하게 더 끌고 가고 있는 리딩하는 느낌? 네, 이런 쪽이 들어간 것 같고, 게다가 잘 안 되는 인도 20에서 25% 관세액이 나오고 있고, 이게 왠지 우리한테 좀 불안하다라는 쪽으로 느낌이 들어가고 있고요. 미국의 채용 공고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고용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뭔 소리죠? 예, 둔화는 둔화되는데 천천히 이게 약간 휴지가 물에 이렇게 싹 스며들듯이 그렇게 천천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는 소폭 개선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뭐 자세한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외식, 여행 이런 게 2개월 연속 감소했네요. 그리고 또 자동차, 주택 이거는 당연히 금리 때문이겠죠. 이런 쪽들 보다 보면 이런 큰 거 내구재 쪽들은 금리, 이런 것들은 약간 나에 대한 고용 아니면 나에 대한 소득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영향을 끼치겠죠. 아직 그렇게 완벽하게 지금 아유 걱정 없으니까 돈 쓰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미국 시장의 분위기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보게 되면 종목들 빠르게 보겠습니다. 예, 자동차 별로 안 좋습니다. 테슬라 뭐 대부분 또 약한 모습들이고, 이차전지 어제 또 쭉 빠졌죠. 그래서 퀀텀스케이프 약했고, 엘버말 이런 것들도 약했습니다. 루미나테크도 오랜만에 라이다 관련된 쪽인데 약했네요. 자동차, 전기차, 이차전지, 부진, 그리고 또 반도체 쪽들은 일단은 엔비디아는 약했는데, 그리고 또 보니까 엔비디아가 TSMC한테 또 30만 개 주문했다. 이게 GPU 주문해서 H20 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별로 반응은 별로 없었네요. 예, 오히려 요즘에 AMD가 센 게 되게 눈길이 가요. 예, 되게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워주다 보니까 나야 나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 눈길이 가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마저도 강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고요. 게다가 또 소형 반도체 쪽들이 강했네요. 보다 보니까 케이던스 디자인. 그러니까 요게 반도체 쪽에서도 중소형 단의 종목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변화가 나왔다라고 말할 것 같고, 엠코 뭐 이런 종목들 나머지 그렇게 눈에 확 띄는 종목들은 별로 없는데,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중소형 반도체 쪽들이 좀 강했다라는 흐름들로서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 알파벳만 강했네요. 예, 강했고, 웨이모 쪽이 그래도 미국에서 두 양대축,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 웨이모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좀 말은 센데 그보단 웨이모가 더 착실히 사업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또 그리고 또 상업화에 성공해서 또 물론 돌아다니는 차 보게 되면 좀 그래요. 위에 뭐가 빡 씌워져 있고 그래서 옆에도 뭐가 빡 들어가서 이게 다 라이다죠. 네, 그런 쪽에서 좀 약간 장갑차 느낌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 같고,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캔버스 요건 나중에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가지고 아마 좀 잘 갖고 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대형 기술주 빅테크 쪽에서는 잘 버텼습니다. 그런 모습들인데, 어제 미국 시장의 심리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만든 게 이 두 회사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일라이릴리 5%대 하락하고 노보노 21% 하락하고, 일단 오늘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쪽들에서 요즘 강했던 뭐 펩트론이나 뭐 이런 종목들 쭉 있는데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또 D&D 파마텍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요즘에 인벤트리는 거의 그냥 밑으로 쫙 빠져버렸어요. 비만 치료제 오늘 주의보. 요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혹시나 많이 빠지면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연간 전망을 하향했대요. 노브노디스크가.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실적 전망 하향은
일단 물론 이제 노브나디스크가 지금 위고비 관련돼서 성능이 과거보다 다른 최근에 나오는 개선된 쪽보다는 뭐 삭선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예전보다는 많이 좀 더 좋아지는 게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경쟁력을 잃지 않는 쪽인데 결국에는 111까지 같이 밀린다라는 얘기는 너뿐만 아니라 업황 전반적으로도 부진한 거를 좀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쪽들은 좀 주의를 하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 팔란티어 그래도 약했고 그런데 이쪽들도 소프트웨어 쪽들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던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 여전히 안 좋습니다. 부진하고 서클도 계속 빠지네요. 이런 썩을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코인베이스 뭐 이런 쪽들도 다 지금 밀려서 그런 변화들인데 아마 스테이블 코인 쪽도 미국조차도 지금 부진한데 요거 이제 슬슬 자리가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일단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쪽에서 뭐 자꾸 저한테 블로그에 와서 코인 어떻게 될까 이거 서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물어보신 분이 같은 분이신데 한 2, 3일에 한 번씩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관심 없다. 이제는 관심이 생길락 말락하네요. 한 180달러대 초반부터 요 상태는 이제는 슬슬 봐도 되지 않을까 요 상태요. 파란 선 있는데 요 파란 선 요 사이 여기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요거 봐라 라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볼 의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얘가 또 그나마 로빈훗 같은 경우도 못 버티고 좀 밀리네요. 그러면 박스권까지 본다. 로빈훗 같은 경우는 한 100달러 좀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또 그때 봐야 될 것 같고 코인은 좀 먼저 빠지네요. 이거는 그럼 또 350달러.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코인 관련된 쪽에서 다시 심리가 보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까처럼 비트코인 고점 한번 딱 찍고 이게 묵직하게 내려오면은 좀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 게 코닝입니다. 요거 실적 잘 나오고 시간에부터 이제 쫙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봐라 이거 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소재도 되고 뭐 이건 결국은 AI죠. 그런 쪽에서 성과가 난다. 코닝 같은 반도체 소재 쪽과 연결시킬 수 있는 또 통신 쪽도 있겠지만은 그쪽의 회사가 이렇게 잘 된다라는 쪽들은 역시 여기까지도 넘어간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눈길이 가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회사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가 조금 좀 덜하긴 한데 차라리 또 그것도 있죠. 유리기판 강자라고 보여지죠. 유리기판 한국 쪽들은 그냥 왜 유리기판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다 조용할까요 요즘에?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해봐야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물류 쪽 소비재 방산 이런 쪽들 UPS, FedEx 다 안 좋습니다 지금요.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월풀 가전업체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LG전자 안 좋은 거랑 거의 똑같은 거죠.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뭐 선방하고 보잉 생산 지원과 노사 분쟁 보잉은 이거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투자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생산 지원, 노사 분쟁, 거기다가 또 계속 만들면 사고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보잉에 대한 메리트는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방산에 대한 전투기에 대한 강점들 이걸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제조업체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약간 노조 얘기 나오게 되면 생산 좀 질질 끌고 그런 걸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근데 노사하면 또 한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잉이 좀 여러 가지 사면초가 비슷한 좀 압박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 이것도 눈길이 간다. 저는 전혀 미국 한 번도 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보잉 같은 경우는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페이팔이 실적이 안 나왔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협력으로 미국 소매 지출이 약세. 이건 좀 특이한데 이게 벌써부터 이제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건가? 관세에 대한 압박들이 이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국내 증시는 일단 어제는 잘 버텼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장 초반에 나왔던 모습들의 그 험악한 모습들에 비해서 근데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시작을 쫙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도 그래요. 요 단기 평선 맞춰서 지금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종가상으로 어제도 딱 그 한자까지 갔다가 바로 돌려 세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들 선물이 10,000개 약간 투기적인 거죠. 그동안에 박스권일 때 계속 하방으로 몰아놨다가
돌파할 때 딱 전환되는 거. 아주 더티한 플레이. 그들의 전략이면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 선물 가지고 드라드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네.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고 끌려가고만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주도를 이때는 주도권들이 조금 우리도 밸류업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 선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 거래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좀 과연 우리 주권도 있는 것도 다 뺏기게 생겼어요. 예. 아무튼 거의 실망이 개인적으로 좀 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쪽에서 기준이 10억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또 기대하는 것 중에 마지막 최후의 보는 그거죠. 대통령께서 작년처럼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당정 합의 가지고 쭉 올라오고 가지고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쯤 가가지고 이렇게 눈치 쓱 보다가 이거는 개인 투자자를 위한 또 한국의 밸류업을 위해서 부정적일 거다. 하지 마라. 라는 쪽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때는 모를까. 지금 그냥 이걸로 그들의 논리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대주주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인플레이션도 많이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10억이란 가치가 얼만큼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나 저 정도 주식 가는데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10억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호가도 보지 않고 나 들어가기 싫으니까 여기선 절반 던질래 라고 해서 나오는 물량들을 이런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갑자기 우르르 던진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같이 던져버리는 게 지금 시장의 특성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번 추세가 꺾였다. 고점에서 만약에 우르르 밀렸다. 이거 회복하는데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특별한 이슈가 없게 되면 못 들어가고 심리가 그렇게 되면 질질질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갖고 있었는데 내가 팔았는데 그런데 좀 더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연쇄 반응입니다. 그거를 저희 다 느껴보셨잖아요. 지금 한 5년, 10년 동안 다 이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이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해봐야 입이 아프고요. 그래봐야 아무리 시장 욕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봐야 바뀌는 게 없으면 중이 떠나야죠. 절이 바뀌지 않는데 중이 떠나야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또 시장 따라서 서서히 주식 줄여서 미국장으로 갈 준비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미국장도 같이 공부하고 대응 차라리 미국 이번에서 조금 좀 조정 나와서 좀 출렁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또 다시 살짝 목표 아까처럼 쓱 보고 있던 것들 또 보인다 그러면 그것도 대응해야죠. 미국은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짧고 강하게 그러니까 종목들 이렇게 막 포트폴리오로 많이 안 늘리고 강하게 매트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솔직히 매매는 미국장이 더 좋고 나중에 가게 되면 5월 달에 양도소득세는 더 차라리 그냥 낼게요. 세금 낼게요. 그냥 편한 데서 매매하겠습니다. 괜히 시세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이거 8월 달에 팔아야 돼. 9월 달에 팔아야 돼. 이러다가 잘 팔았다. 그랬더니 주가 쭉 빠졌다가 또 그러면 12월 달 가서 다시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렇습니다. 그러느니 그냥 일정 부분은 편하게 미국 시장도 좀 고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 주식 그러니까 여기서 와르르 다 팔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 보면서 슬쩍슬쩍 봐가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맞춰가야 되겠죠.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내용들 좀 이거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보스께서 잘 내려줘서 대응을 좀 잘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 이제 이런 얘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어제 방산주가 꽤 올랐죠. 그래서 이거는 어제 잠깐 언급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JP모건이었죠. JP모건에서도 이거 관련된 얘기 가지고 한국 나토 방산협의체 하는 거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내용들 보게 되면 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의외로 LIG 넥스원 이것도 한국 대에서는 많이 올랐다. 그래서 투자 의견 중립으로 바뀌다 보기는 의견이 있었는데 미사일이 잘 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사일은 소모품이다. 한번 가서 재고 쌓아놓고 발사해서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또 소모품 성격으로 채워놔야 된다. 이런데 당연히 고퍼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풍산 마찬가지로 그렇고 풍산 이제 LIG 넥스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실적이 보다 보니까 하나시스템이 실적 발표했어요. 일단 실적 방산 쪽에서는 두 회사를 보게 되면은 어제 잠깐만요. 하나시스템 실적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60%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 부진, 시장은 또 분포 보니까 와르르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요런 자리에서 돌려요. 아주 여기요. 여기 딱 마치 요 자리에서 돌리고 올려갑니다. 야, 이거 보고 있었으면은 딱 받쳐놓게 되면 탁 체결되고 쭉 올라가는 이유. 근데 뭐 일단은 내용들이 중요하니까, 내용들이 영업이익 줄었던 이유는 그 하나오션 필리조선소 이쪽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쪽에 뭐 이제 지분 참여하느라고 나왔던 일회성 비용이 아니겠느냐. 한쪽에서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뭐 예상 없이 돌아갈 거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인 것 같고, 이거는 뭐 다른 것보다 여기만 지키면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은 55,000원대 여기 중심으로 거기만 들어가면은 돌리고 다 돌리고 이렇게 나왔죠. 지지하면은 돌리고 여기까지 가고 딱 플레이가 좋네요. 여기 진입, 여기 딱 1차 저항선 여기서 딱 정리. 또 들어왔으면 또 여기 야, 이런 거 한 서너 번 걸리잖아요.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는 거야 그런데 나 이거 딱 보니까 이런 느낌이나 이거 당기면 매약했어. 그러면은 뭐 이렇게 들어갔다 여기 들어올 때 뭐 자고 이런 거 들어올 때 다시 이거 한 서너 번만 해도 의외로 한 종목 가지고 단타 잘해서 한 40% 수익 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이런 것도 저희 스타일에는 딱딱 할 수 있는. 근데 물론 중요한 건 여기가 이탈된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나오고 다음 밑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은 잘 보시면서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또 어제 한국항공우주 좀 배반당했어요 저는. 네, 일단 저희는 이거 하반기 주도주라고 방산 쪽에서 주도주라고 생각하고 이런 때 모아갑니다. 왜 어떻게 모아가죠? 이런 자리 쪽에서 잘 지지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좋은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는데, 가다가 실적 발표가 됐어요. 근데 먼저 오는 거 보니까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왠지. 그런데 실적 잘 나왔네요. 근데 일단 실적 잘 나오고 어제 저항 때 여기까지 한번 딱 까고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 다시 한번 후폭풍으로 조금 좀 눌릴 것 같아요. 눌렸을 때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의외로 잘 나오다 보게 되면 뒤통수를 떡 맞은 느낌이죠. 그래서 일단은 더 살려고 그랬더니 그래버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지권 흐름들 좀 더 챙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대응을 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냥 쭉 봐서 이번에 실적이 다 끝난 건 아닌데 실적 시즌에서 거의 마무리가 슥 돼가는 거는 이번에 실적 크게 변화 없고 여전히 주도는 나야 라는 쪽들이 기존 주도주입니다. 기존 주도주의 특징이 산업재 성격을 갖고 있는, 그래서 실적도 돌아서고 수주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걸 둘 다 안고 움직이는 성격들의 종목들, 이게 대표적인 주자들이죠.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조선이야? 또 선이니 또 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조선 관련해서 인도 얘기가 나오네요. 또 모디 총리 24조, 이건 뭐 너무 기사를 잘 쓴 케이스 같고요. 그런데 우리한테도 러브콜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인도가 컴온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내 분위기 이제 진출 준비는 하고 있는데, HD연대 한화도 하고 있는데 아직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과 똑같은 전략을 쓸 수밖에 없죠. 중국이 왜 조선업을 처음에 키웠느냐?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은데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해서 실업률을 관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산업이 그 노동 집약적 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을 많이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불만이 없게, 인민들의 불만 없게 국민들을 잘 한 방향으로 다스릴 수 있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다 보니까 조선을 키우는데, 인도도 열심히 그거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그 조선소가 있긴 있는데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주먹구구식의 쪽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나 진출 아니면 수주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는 것도 이쪽도 또 있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이구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또 어제 나왔던 섹터와 함께 같이 보게 되면은 방사는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LNG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드렸었죠. 왜냐면 딱 보면 또 신재생 에너지 막 부각받고 다른 에너지 쪽들 막 부각받는데, 그때마다 드린 게 LNG는 한번 통하면은 또 이제 미국은 어차피 LNG를 통해서 어떤 수출 확대와 함께 보다 보니까 원유는 아니에요. 원유는 지금 셰일 오일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딱 피크 치고 빠질 분위기입니다. 이쪽은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2038년 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의 원유 수출국의 지위를 잃어버릴 것 같다. 장기적으로
약간 그렇게 한 10년 정도쯤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오히려 그 자리를 신재생이 채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가보다는 신재생이 장기적으로 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들, 골드만삭스 리포트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미국이 2040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 LNG입니다. 이쪽으로 바꿔가는 분위기예요. 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피팅 밸브, 보냉제, 주성 기자재 쪽에서도 LNG 관련된 종목들 잘 보시는 게 맞겠다. 예, 한국화본 브라보. 예, 준비 잘 했다가 저희 이번에 또 강하게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이죠. 예, 그렇게 맞을 것 같고, 원자력 쪽에서도 좀 돌아가는 분위기 나오는데, 원자력은 일단 실적 발표 끝나고 난다 그러면 다음 튈 준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실적 가지고는 당장 보여줄 게 없으나 보니까 주춤했지만 끝나고 나서 스토리 맞아간다. 나야. 예, 그렇게 되면 또 갈 수 있는데, 한국전력도 그런 쪽에서 하나의 좀 주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도 눈에 띈다. 그렇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 또 오랜만에 다시 슬금슬금 좀 화장품 쪽도 바닥을 찍었나라는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코스메카나 달바 글로벌 이런 것도 들어오는데, 바닥 확인하고 딱 터졌는지 그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한일 여기서부터 요렇게 예, 저희 선호하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너무 땡큐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고, 웅지는 특유로 이제 신고가가 계속 나는데, 이런 거는 이제 계속 눈길이 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프리드라이프였나 하여튼 그 인수를 하고, 그러니까 성장 동력을 맞았다 안쪽에서 계속 이런 종목들이 되게 끈질기게 파악해 보게 되면 좋은 거죠. 이건 패턴만 보게 되면 웅진 해서 회사가 거의 동전주에서 탈피를 딱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데, 보게 되면 또 눈길은 가긴 갔어요. 근데 실제 매매는 못했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자리를 지지하고 안 빠진 내려 박스권들 안 빠지고 위로 탁 터는 모습들, 그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또 저항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거기서 또 자리 잡고 다음으로 가는 모습들, 이게 나아갈 수 웅진이 과거에 좀 그랬던, 약간 사업 한번 드라이브 걸면 쭉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그렇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특별하게 사모펀드가 들어온 것들 쪽에서는 눈길이 가는 게 오랜만에 하이브가 잡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엔터주 바닥 찍나? 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런 정도. 실리콘토 이런 거 이제 매수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파마 리서치 이런 쪽들. 그래서 한때 좀 실망감을 보여줬던 게, 동국제약은 이거는 이제 그거죠. 예. 마데카 크림. 마데카 쪽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들어오는 거 보니까 받기나 싶긴 한데, 이걸 또 시세 확인하면서 화장품이나 임의용 쪽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수요일, 또 이번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또 변곡점이 많은 하루 한 주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FOMC나 나머지 동향들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서 오늘도 또 화이팅을 외치고요. 완전히 섹터 종목들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 중심을 떡 잡고, 그리고 또 대응을 잘 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도 힘내시죠. 더위야 가라. 더위의 뜨거움은 내 계좌로 와라. 땡큐. 이런 쪽으로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7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